이제 당신이 내 하인 입안이에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 내게 말을 걸지 말 것. 사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설 영화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기차가 타라스콩을 지나자 누군가 말했다. 요즘 여기서 강도가 빈번하다는군요. 맞아요. 여기죠. 한번 그런 이야기를 꺼내자 사람들은 너도 나도 무서운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미치광이랑 단둘이 기차를 탄 이야기, 수상한 인물을 감시했던 이야기. 그러면서 다들 그 속에서 자신이 어떤 활약을 했었는지를 경쟁적으로 뽐내었다. 그러다 한 의사의 차례가 되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용기를 시험해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기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슬픈 사랑을 한 여인을 만난 적이 있죠.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 바라노프 백작 부인, 러시아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간 그녀의 주치의였던 저는 그녀에게 폐병의 징조를 발견하고 프랑스 남부로 요양을 권했습니다. 부인은 고향을 떠나기 싫어했어요. 하지만 건강이 악화되자 남편인 바라노프 백작은 강제로 쫓아내듯 그녀를 프랑스 망통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녀는 홀로 기차에 올랐고 하인들은 다른 칸에 탔습니다. 백작 부인은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녀에겐 자식도 없었고 남편에게는 버림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녀는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며 슬픔을 곱씹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남편이 챙겨준 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 말을 무릎 위에 쏟아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일순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친 겁니다. 다음 순간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피를 흘리고 있었죠. 부인은 기절할 지경이었습니다. 그가 강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부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 순간 부인의 금화가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그것을 본 남자가 고개를 숙이자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자는 그녀를 힘으로 억눌러 다시 자리에 앉혔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부인, 제발 들어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다만 저는 도망자이고 국경을 넘어야만 해요. 그러니 제발 도와주십시오. 안 그러면 전 죽은 목숨입니다. 맹세컨대 저는 도둑도 살인자도 그 어떤 악당도 아닙니다. 그는 재빨리 떨어진 금화를 주어 부인에게 건넸고 자리에 앉아 침묵했습니다. 남자는 30대쯤이었고 구미가 느껴지는 사내였죠. 부인은 공포에 질렸었지만 이내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열차는 국경을 향해 계속 나아갔죠. 그러다 경유지에 잠시 멈췄을 때 부인은 하인 이반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반, 그 코트를 내게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그만 집으로 돌아가요. 마님, 그냥 시키는 대로 해줘요. 그렇게 남자 하인을 돌려보낸 부인은 열차가 다시 출발하자 사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내 하인 입안이에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 내게 말을 걸지 말 것. 감사도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사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윽고 열차는 국경역에 다다랐고 부인 덕분에 사내는 문제없이 통과했죠.
독일에 도착하자 사내가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죄송합니다만 잠시 약속을 깨고 입을 열겠습니다. 원래라면 이반이 나타날 시간이지 않습니까? 필요한 게 있다면 제게 시켜주세요. 내 하녀를 불러주세요. 그 말을 따른 후 사내는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받고 있는데 한 청년이 들어오더군요. 선생님, 마리 바라노프 백작 부인의 건강 상태를 알고 싶습니다. 그녀는 저를 모르지만 저는 그녀 남편의 친구입니다. 그녀는 가망이 없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갈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오열하더군요. 몸을 일으켜 비틀거리며 나가는 모습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그 일을 백작 부인에게 전했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윽고 제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더군요. 아까의 이야기를 들은 게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 남자는 이제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녀요. 저는 외출할 때마다 그를 마주치고 그는 묘한 눈빛으로 절 바라보죠. 하지만 그가 제게 말을 건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마 지금도 제 창문 밖에 있을걸요? 정말로 그 남자는 산책로 벤치에 앉아 호텔을 올려다보고 있더군요. 그는 창문이 열리는 것을 보자 곧장 일어나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몹시 이상하고 가슴 아픈 광경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알지도 못하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있던 겁니다. 그 사내는 목숨을 구해준 존재에게 평생 충성하는 짐승처럼 헌신적으로 부인만을 사랑했어요.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 그녀의 안부를 물었죠. 그녀는 오늘 좀 나아지셨나요? 하지만 반대로 그녀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었고 그럴수록 그는 괴로움이 가득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칠 때마다 부인은 그에게 엄숙하면서도 다정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받는다는 사실에 행복해 보였어요. 세상에 홀로 버려졌던 그녀가 이름도 모르는 남자의 사랑으로부터 위안을 얻고 있던 것이었죠. 그러나 그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절대 집에 들이지 않을 거예요. 이름도 듣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게 이 이상한 우정을 망쳐버릴 테니까요. 우리는 그냥 낯선 사람으로 남아야만 해요. 영원히. 그리고 그것은 남자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충직하게도 기차에서 했던 약속을 끝까지 지켰죠. 백작 부인은 병상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다가도 종종 커튼을 열고 그 남자가 여전히 자신을 보고 있는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뒤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돌아왔죠. 그녀는 어느 아침 10시쯤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호텔을 나서는 순간 남자가 불쑥 다가왔습니다. 그는 모든 걸 알고 있는 듯한 얼굴로 말했죠. 선생님, 단 한 번만 그녀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는 무릎을 꿇더니 부인의 손등에 오래도록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미친 사람처럼 뛰쳐나가 사라졌어요. I wonder if you'd stay if you knew the things I've kept. 이게요, 제가 알고 있는 가장 기묘한 기차에서의 이야기입니다. Wonder what you'll do. 생각해 보면요, 정말 미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Would you charge 그러자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여성이 울먹이며 소리쳤다. 아니에요. 그 두 사람은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미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just what you'll 그녀는 너무 심하게 울어서 끝내 do?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화제를 돌리는 바람에 그녀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끝내 아무도 알지 못하게 되었다.